안녕하세요, 골든프렌즈입니다. 나는 좀 락군이 얘기해준 청약에 관해서 이제 좀 긍정주의자로 당첨 후에 어떻게 될지 설명을 해주려고 해. 일단은 청약이 당첨이 됐어. 그럼 이제 문자가 띡 올 거라고 하더라고. 난 안 해봤지만 그러면 문자가 오면 뭐 예비 입원입니다. 혹은 당첨되었으니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대. 그래서 들어가 봐. 계약금을 언제까지 내야 된다 이러는 뭐 계약금 10%를 이제 입금을 해. 일반적으로 10%. 그치, 일반적으로는 10%고 뭐 가계약금으로 5% 넣고 나중에 5% 또 넣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모집 공고마다 입주자 모집 공고마다 조금 상이하지, 그치. 그다음 이제 중도금은 보통 60%로 10%씩 6번 잔금 40%를 내는데, 중도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무이자인 경우도 있고 이자 후불제도 있고 그냥 중도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중도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내도 되는 게 많은 게, 중도금 대출을 일단 집단 대출로 보통 기관들이 일으켜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써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분기마다 뭐 중도금 대출 일어날 때마다 금액의 몇 프로씩 내야 되는 게 대부분이고, 10%씩 6번 내면 만약에 중도금 무이자다 하면 잔금 때 우리가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자 후불제다 하면 중도금 대출 일어날 때는 안 내도 되고 잔금 때 한 번에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만약에 그냥 중도금 대출이다 하면 이자만 프로씩 6번 동안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내면 돼. 너무 나중에 이자가 부담스럽다 하면 중도금을 잔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그걸 미리 상환해서 나중에 이자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보통 잔금 대출이라고 하면 되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 잔금 40%에 대해서만 대출이 나와서 중도금에 대해서 60%에 대해서 내가 내야 된다. 뭐 아까 잔금 30%는 프로에 대해서만 대출이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보통은 중도금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받고 잔금이랑 앞에 있던 이자 후불제는 이자를 같이 내는 경우가 왕왕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중도금 대출 이자가 요새는 진짜 7%에서 8%야. 많이 비싸졌어. 나도 지금 청약을 하고 오려고 했지만 좀 잘 알아봐야 되는 게, 중도금 대출 이자가 8%면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다. 그러면 한 번에 내야 될 게 100만 원이 훨씬 넘어. 굉장히 세. 이제 중도금 대출을 만약에 이자 후불제나 무이자가 아닌 이상은 그때그때 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 중에 중도금 대출 이자를 못 내서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지. 그렇게 못 내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되고, 뭐 청약을 일단 넣고 전매를 하자, 분양권 뭐 이전을 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자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잘 한번 당첨되고도 생각해봐야 되고, 특히 잔금 낼 때 또 만약에 전매가 안 돼서 마피로 이제 마이너스 이제 분양을 전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매도자 우위 시장과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또 분양권 전매의 방법이 조금 달라져. 만약에 잔금 때 분양권 전매를 했는데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매수자가 다 내야 되지만,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하면 내가 당첨됐는데 모든 이자를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는 마피가 문제가 아니고 신용불량자가 문제가 아니고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보고 청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조금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고. 여러 군데 뭐 수십 군데를 해본 건 아니지만은 몇 군데 중도금 대출 이제 뭐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보면은 딱 잘라서 그건 아니지만 1000세대 정도 된다고 치면은 한두 명 정도는 중간에 개인 회생을 갑자기 시작해.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진짜 중도금을 못 견뎌서 자기가 현금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됐었던 거지. 중도금 1회차 때는 얼마 안 되지. 근데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까지 가면은 이게 액수가 상당히 커진단 말이야. 그때 이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 본인이 감당이 안 돼서 원분양자임에도 불구하고 마피에 던진다. 그나마 던지기라도 성공한다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매수자 우위면은 내가 팔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가격에 못 팔아. 매수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야 되니까. 막 차라리 분양을 받아버리면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그냥 가진 돈까지 다 털려버리고 나오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나는 이제 1차랑 2차를 좀 미리 냈어. 1차에서부터 6차까지가 있으니까 초반에 나오는 대출액만큼이 가장 이제 이자가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앞에 걸 조금 먼저 갚고. 중도금도 갈아탈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거 알아보지 않았어. 집단 대출인데 그냥 갈아타는 게 가능해. 할 수 진짜? 있어. 물론 그래. 그건 있어. 그러니까 갈아타게 되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좀 내야 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 해봐야 사실 뭐 1%대 정도잖아. 그러니까 이자에 비하면 훨씬 싸지. 그치. 퍼센트보다 싼 중도금 대출이 지금 있을까? 있을 수 있지. 그치. 사실 힘들긴 한데. 금리가 비싸가지고. 집단 대출이 제일 싸 일단. 근데 그래도 여전히 작동하는 논리는 그건 있으니까, 아쉬운 기간일수록 금리 낮추잖아.
잠깐 잠깐의 첨언을 하자면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DSR이나 이런 게 규제가 없는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주담대이기 때문에 LTV랑 DSR을 다 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잔금 대출을 받아서 그 전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고 신용 대출이라는 게 너무 많아버리면 나중에 잔금 대출이 안 될 수 있으니 되게 주의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하고 나서 뭔가 다른 대출을 하려는 건 별로 좋은 생각 아니야. 왜냐면은 DSR 판정 대상이 안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중도금 대출 받고 나서 내가 신용 대출을 한다. 그때는 기존에 있는 대출이 DSR 판정이 들어가.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받기 전에 신용 대출 받으셔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 거는 문제 없거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